단 한 해도 적자난 적 없이 꾸준히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안녕하세요. 27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에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경제학 원론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교수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동안에 여러 경제 전망을 하고 또 경제를 분석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려운 경제 이론을 쉽게 설명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기도 해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이 어마어마한 경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2018년 이후 위에나 약세, 다시 말해서 달러에 대한 위에나 환율이 꾸준히 상승해왔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사실부터 체크해봐야죠. 그렇습니다. 지난 1997년, 예전 데이터네요. 1997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를 보여주는데 단 한 해도 적자난 적 없이 꾸준히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2000년대 중반에는 경제 규모의 10%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해외에서 외화를 유입시켜왔다, 돈을 쌓아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그림 보시면 파란 선이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을 보여주는데 2015년 이후의 시간을 잡고 본다면 환율이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결국 뭘 뜻하냐 하면 중국 위에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1달러에 대한 위에나 가치니까. 1달러에 대한 위에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달러에 대해서 6위엔이던 게 7위엔 되고 8위엔 되면 이건 위에나 약세고 반대로 달러 강세가 되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경상흑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건 수출보다 수입이 적다는 뜻이잖아요. 돈이 남아돌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돈이 계속 중국으로 유입되죠. 달러의 공급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는 넉넉하고 위에나는 상대적으로 희소할 테니까 환율이 떨어져야 마땅한데, 달러가 많이 공급되니까 달러의 가치는 떨어져야 마땅한데 오히려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중국이 환율 조작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8월달 중국이 미국에 의해서 환율 조작국 지정되면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이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을 인상해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거는 반칙이야 이러면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했고,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면서 물론 관세도 부과를 했습니다만 중국이 그 뒤에 태도가 급히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중국은 많은 경상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율 조작국 지정을 받을 정도로 외환시장을 통제하고 환율을 인상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문제에 앞서서 환율을 이렇게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분명 수출 기업들은 좋겠죠. 왜냐하면 경쟁력이 개선되니까요. 1달러에 대해서 6위엔 받던 걸 7위엔 받고 8위엔 받으면 그만큼 이문이 더 남잖아요. 대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커지는 것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오르게 되죠. 따라서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옛날보다 더 소득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정작 구입하고 싶은, 정말 내가 사고 싶어 하는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살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인플레 벌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물건, 주택이든 또는 해외에서 생산된 명품,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더 저축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의 인상은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내핍을 강요당하는, 저축을 강요당하는 그런 효과를 비슷하게 가져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저축률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중국의 저축률은 거의 40% 이상, 그러니까 100만 원이 소득이 들어오면 40만 원을 저축할 정도로 열심히 저축하는 국민인데 왜 이런 정책을 펼치느냐? 결국 그건 수출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다라는 걸 우리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을 계속 인상함으로써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걸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중국 기업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려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옛날부터 성공했던 전략이죠. 바로 기업들이 살고 기업들이 먹고 살아야만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생각 속에서, 또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해 나가려면 돈을 계속 저축해야 되고 그 저축한 돈을 기업들이 저렴한 금리로 펑펑 쓸 수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율을 조작하는 거죠. 결국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저축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저축한 금액보다 적죠. 이렇게 되니까 돈이 남아도는 거고, 이 돈이 남아돈 게 어떻게 보면 경상수지 흑자로 표시된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달러에 대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상승한다. 이게 뭘 뜻하냐면 미국이랑 중국 간의 갈등이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소비를 억압하는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밀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최근 특히 2020년 6월, 7월을 고비로 해서 달러에 대한 중국 위안화 환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왜 우리 주식시장에 이렇게 호재로 작용하나 생각하면, 중국 정부가 드디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서 기업들을 계속 편드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혜택을 주려는, 다시 말해서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을 떨어뜨림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력들도 좀 개선시키고, 물가가 상승한 것,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들 때문에 돼지고기를 비롯한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이런 것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어려움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환율을 내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리해보자면, 중국이 많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계속 인상했던 이유는 수출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근데 수출 부양의 과정에서 대신 희생도 컸는데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물가 상승,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정책은 자기네 시장은 닫아걸면서 다른 데로만 물건을 수출하려는 이른바 근린 궁핍화 전략이라고 저희들이 부르죠. 다행히 2020년 6월 이후에는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중국 정부 당국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대해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질 것이고, 더 나아가 주식시장에서도 중국 테마가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